자, 오늘 지금 강남고 설명회 와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남고 설명회, 이제 내신 설명회, 내신의 시험 유형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학생분들도 지금 많이 껴있는데 맞으시죠? 학생분들은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연필을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문제를 많이 풀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두 문제 정도 맛보기 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연필 준비 같이 해주세요. 일단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YB 송파고등관에서 고등학교 1학년 브레인반을 맡고 있는 강승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강남고에 배정받으셔서 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학교마다 시험 출제나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유형 같은 게 굉장히 다른데, 제가 봤을 때 강남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신경 쓴 문제를 항상 출제를 하셔서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은 조금 힘겨울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10번의 시험을 치르고 3년 후에 졸업을 했을 때 아이들의 실력이 엄청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시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학교 문제도 굉장히 정성스럽고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입시를 시작하고 3년 동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남고의 내신 설명회, 내신 이제 출제 경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영역별 비중, 시험 범위, 그다음에 강남고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형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강남고는 그러면 이런 유형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드리는 자료나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지금 학생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께서도 좀 궁금한 점 같은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설문지 작성 함께 도와주시고 그 후에 개별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살짝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설명이 끝나고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고의 경향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고는 조금 어휘력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풍부한 어휘 학습을 하였으면 하게끔 그게 요구되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은 범위로 응용하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문장을 써내거나 변형된 문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측정하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가 다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구성을 이루냐면 교과서가 일단 한 2과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독해 부교재를 항상 선택해서 이 독해 부교재를 4강 정도 이제 시험 범위에 넣게 돼요. 그 다음에 듣기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안에 듣기 부분을 출제하는 걸 항상 2회 정도 넣는데 이것은 중간고사에는 넣지 않고 기말고사에서만 추가로 넣기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 학교와 비교를 해서 시험 범위 자체가 매우 많은 양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 학교 기준으로 시험 범위의 양은 그냥 중 정도, 기본 정도, 중간치 정도의 범위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문제를 내는 유형 자체가 선생님이 고민을 한 적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마냥 편하게 할 수 없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학교가 바로 강남고등학교입니다. 서술형의 특징은 활용 영작이 굉장히 돋보여요. 활용이라고 한다는 건 단순히 암기만으로 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단어를 그냥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써서 배열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형태도 바꾸고 다른 어휘로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응용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문이 또 강남고는 언제나 출제되고 있거든요. 요약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강남고를 내신 대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법 파트와 관련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법 프린트를 따로 작성해서 주시게 되면 그 어법 프린트에 있는 예문도 저수령으로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법에 조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편에 속하는 학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어법을 해당 어법을 배웠으면 예문이 그대로 서술형에 출제되기도 하지만 그대로 서술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영작하는 쪽으로도 서술형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법을 공부할 때는 어법의 원리 자체를 파악해서 새로운 문장을 연습하는 것도, 그러니까 영작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위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력의 확장입니다. 어휘를 그대로만 쓰지 않고 많은 어휘, 많은 동의 표현으로 돌려서 출제를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남고를 수업할 때는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어, 동의어, 단위어 이런 필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점검을 할 때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동의어 학습을 해야 이거 자체가 변형의 이제 대비, 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고 바꿔 얘기하면 어휘 같은 게 계속 변형이 돼서 출제한다는 것은 사실 시험 범위 안에서 굉장히 단기간에만 독파하기는 좀 어려운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잠깐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일치월장 하기에는 변형된 문제들이 그런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평소에 어휘력을 쭉 키우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한 학교, 이런 학교가 강남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우리 제 고2 학생들, 강남고 학생들을 봤는데 강남고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어휘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멈추지 않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뒤쪽에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활용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범위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강남고가 첫 번째 시험 때는 교과서랑 독해 부교재가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독해 부교재가 4강 정도 들어가면 이번에도 올림포스 1이라는 부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4강이라고 하면 대충 한 20지문에서 25지문 정도 되는데 이것은 모의고사로 표현하면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 한 회분 이하의 양을 의미합니다. 보통 모의고사 한 회가 28지문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약한. 그래서 제가 이제 범위가 많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첫 시험에는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그 후부터는 듣기가 들어옵니다. 기말고사에만 아까 듣기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모고의 2개, 2회분에 해당하는 듣기가 출제되고 있다. 기말고사에서만. 그렇다. 모고 2회라는 건 듣기 지문은 모의고사 한 회에 1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개분이니까 듣기 스크립트 자체를 한 33개 문항의 베이스가 되는 듣기 스크립트를 숙지를 해야 여기서 듣기 출제되는 문제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간고사에 2학기 중간고사에 한번 시험 범위 없었던 새로운 문장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법 프린트를 주셔가지고 그 프린트에서 출제되는 게 좀 있어서 이때만 듣기가 아닌 교과서도 아니고 부교재도 아닌 다른 시험 범위의 비중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차례로 요거를 소개를 해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듣기 유형이에요. 모의고사 2회분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기말고사만 출제된다. 듣고 푸는 거예요. 듣고 푸는 거. 근데 이제 스크립트 자체가 변형되거나 이건 아닌데 문제 자체는 바뀌어서 나갑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스크립트 듣고, 그러니까 스크립트 음원 자체는 바뀐 게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이 밑에는 새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학생이 이거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판별을 할 수 있어야겠죠. 1번이 맞다, 아니다, 이 내용이 맞다, 아니다를 들으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실력이 엄청 탄탄하면 뭐 그냥 바로 시험을 볼 때도 그냥 큰 무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혹시 내가 듣기 실력이 살짝 부족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스크립트 자체를 시험 보기 전에 아예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듣기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미리 숙지를 해놓으면 예상한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고 이 시간은 밑에 있는 선지를 꼼꼼히 해석하는 데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시험 범위는 저희가 요거는 이제 아이들 뭐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던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할 그런 지문들은 선별을 해서 분석본이나 이런 교재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말고사 때는 그렇게 대비를 할 거고요. 실제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시면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보이시는 이 전체 페이지가 모두 듣기 문제예요. 듣기가 8개가 이제 문항이 출제되는데 근데 지금 이 시험지를 보면서 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강남고처럼 듣기를 시험 범위를 넣는 경우는 되게 흔해요. 이 지역 학교에서 듣기 시험 범위는 굉장히 흔한데 듣고서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요 파트를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 파트를 이렇게 길게 만드는 것들은 보통 파학교는 한 2문제, 3문제 요 정도만 만들어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강남고는 읽어야 할 게 많은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걸 읽다가 좀 해석이 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여기서 도리도리 뱅뱅 시간을 더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 듣기 문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가 강남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준이 혹시 조금 하위 레벨이라면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계속 꾸준히 키워주셔야 듣기에서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강남고는 내용 이해 관련돼서 확장형의 문제를 많이 내요. 무슨 말인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용 이해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낼 때는 모의고사형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문이 있고 한글로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 가면서 이 내용에 맞는 것과 아닌 것에 관련된 이런 함정을 파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걸 그냥 단순히 독해를 하였고 이 한글의 내용과 이게 맞고 아니고를 따진 다음에 이제 선지를 고르면 되는 유형인데 왜 확장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강남고는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출제하는 이 선지 부분의 길이를 여기 지문의 길이만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을 만들어요. 아니면 독해 지문의 길이를 아주 긴 것을 뽑아서 선지 자체가 다른 지문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모의고사 한 지문 양만큼의 선지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전에 듣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이들 입장에서 읽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위에 있는 독해 지문을 다 숙지했지만 선지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다시 한번 독해 지문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읽는데 시간이 걸리고 바로 읽히지 않으면 또 힘들고 고민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죠. 그래서 강남고 학생들은 항상 시험을 치고 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점수보다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풀 때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매 시험마다 많이 해요. 특히 듣기가 같이 포함되는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듣기는 풀어볼 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 있는데 읽을 거리가 계속 많은 상황이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공부한 것을 숙지한 거 외에 또 읽을 게 나오는 거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시험을 계속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고는 이런 시간 단축적인 측면을 생각하더라도 기본적인 암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들의 완벽한 숙지는 베이스로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남아있는 시간을 지문을 읽는데 엄청 소비하기보다 이거는 이미 숙지가 돼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스캔을 하고 1, 2, 3, 4, 5번 선지를 해독해서 답을 제대로 고르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내신 대비할 때 강남고 수업할 때 제가 가장 포커스로 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소 구문 실력이 굉장히 높고 체감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형을 조금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이어서 보여드릴 유형은 내용 이해를 똑같이 묻는데 이렇게 1, 2, 3, 4, 5번으로 묻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뭐 할 수 없는 것, 있는 것, 얘가 어떤 상황일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새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쓸 수 있게끔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형태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게 기반으로 깔려 있으되 거기에 추가로 해서 아이들이 영작하는 실력까지 같이 파악하고
더불어서 독해하는 능력까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유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지가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시간을 쓰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유형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이게 뭐가 길어? 이게 한 줄짜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시험지에 보면 보통 아이들이 시험지에 있어서 시험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요 안에 적어도 한 2개에서 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가지의 문제까지도 들어가요. 한 시험지 안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다 넣어드린 것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 길이냐면 이 글 자체가 2개가 아니라 이만큼 내려오는 길이로 들어가요. 이게 시험지 형태에 짜면 그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가 이런 시험지 안에 넣으면은 이만큼 거의 모고 하나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은 시험지 전체의 한 면이 그냥 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긴 글을 읽고 밑에도 읽고 하는데 한 문제밖에 못 푼 셈이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요게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질의응답형이에요. 그 질의응답형이라는 게 지금 이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요게 아까 좀 전과 같은 내용으로 따지자면 1, 2, 3, 4, 5번 같은 선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읽고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판별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세세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숙지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강남구는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암기한 게 그대로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 읽고 얘만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 변하지 않고 출제됐는지 아니면 무언가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는지. 그러면 그런 확인을 하면서 글도 다시 읽고 이것도 다시 읽고 내용에 대한 판단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유형의 서술형입니다. 앞에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글을 이건 넣지 않았고 글을 없는 채로 이렇게 문제를 바로주면서 서술형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점수는 4점. 그리고 요 말들이 또 그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줄 때 바로 활용을 할 것이라고 한다는 건 형태 변화가 필요하면 형태 변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강남구 학생들은 계속 평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고요. 그거에 대한 답이 위에 아래와 같이 나와요. 지금 제가 노랗게 한 부분들이 이제 위에서 제시가 되었던 어휘예요. 그런데 변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위라고 했던 것이 hour로 바꿔 써야 되고요. make로 나왔던 것은 makes로 바꿔 써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differ도 difference로 바꿔 써야 되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충족시키는데 아이들이 어휘를 활용하는 능력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바로 강남구입니다. 질의응답형에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도 위에 이제 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글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1, 2, 3, 4, 5의 선지는 이 와중에 또 여기서 뭐 어법상 틀린 것은 이런 걸 또 골라야 돼요. 그럼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나 맞나 이것을 판별하면서 다 읽은 다음에 다 읽고 나니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 답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 게 많은 거예요. 차라리 통문장 영작이면 내가 영작을 하고 싶은 대로 영작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원하는 답이 단어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핀트가 살짝 안 맞으면 또 정답을 처리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드린 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밑줄이에요. 노란색이 밑줄입니다. 근데 이 밑줄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면은 위에 제가 이렇게 칠해진 부분, 이 부분에서 답이 온 거예요. 색깔이 안 보이니까 좀 바꿀게요. 이게 빨간색 부분에서 그대로 와가지고 이게 정답의 위치에 들어가서 이게 정답이 된 건데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살짝 변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관계사로 수식을 해서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고 하면 앞쪽은 명사를 뒤쪽에 써가지고 그냥 앞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던가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형태를 맞추다 보면 계속해서 어휘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아이들을 학습시킬 때 변형에 관련된 그래서 동의 표현을 엄청 많이 알려줍니다. 동의 표현 아니면 같은 동사의 명사 형태, 형용사 형태, 그러니까 같은 다른 품사들도 같이 학습이 되어야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고 요약문 같은 거를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저는 항상 강남구는 수업할 때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런 빈칸 같은 걸 뚫어서 여기 뭐 들어갈까라는 이런 연습을 항상 하거든요. 애들이 계속 이런 게 평소 때 실력이 연습이 되어야 활용하는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어서 내신 수업할 때 항상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번영에서 출제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 유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휘 번영은 당연하고요. 소소하게. 그 다음에 약간 어휘를 추가한다거나 추가해서 아이들이 뭐 정답을 암기만 그냥 막 하는 아이들은 틀릴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고요. 연결어 같은 것도 변형이 많이 보여서 수업할 때부터 동의 표현에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수업하는 학교가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만이 답은 아니고요. 응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독해 지문은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많은 변형이 일어난 건 아닌데 실제로 기본적으로 타 학교도 다 이런 유형은 나와요. 빈칸 넣기. 모의고사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출제하는 유형들이 어느 학교나 고등학교는 많이 출제가 되지만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원래 지문에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여기다가 문장을 아예 새로 넣었고 근데 새로 쓴 문장에서 빈칸을 뚫어서 넣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전체 문제를 내는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제 중요한 내용을 벗어나긴 어렵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푸는데 청구는 내가 껴있고 여기 빈칸이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좀 예상하면서 변형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여러 번 읽고 문제도 풀고 숙지했지만 우리 학교 시험에서 좀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중요하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를 추가로 놓은 거예요. 근데 요 하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대표적인 함정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낫을 하나 넣음으로 해서 그냥 만약에 단순히 막 암기만에 집중했던 학생이 뭐 이지를 외웠겠죠? 원래 없었는데 이제 이지를 외웠겠죠? 근데 요거를 시험 보는 상황에 딱 놓치게 되면 얘가 답이라는 걸 인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긴장을 했을 때 우리는 뭔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낫을 하나 넣어서 원래 있던 어휘를 정답, 틀린 어휘로 만들어버리는 대표 유형이 강남구에서도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아까 전에 연결어로 변형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A와 B박스가 이제 들어갈 날 연결어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암기 그대로 출제가 되지는 않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in contrast가 있었는데 변형돼서 on the contrary로 바꿔서 출제를 한다거나 B박스는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강남구 아이들은 내신 공부를 할 때부터 연결어를 뭐 in contrast 배우고 있으면 요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어휘들도 같이 필기하고 숙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할 때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빈칸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걸 세운 거는 원래 이런 어휘가 들어있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원래 있는 문장이 있고 그 선지에 보면은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암기하고 숙지하고 기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걸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순간에 뭐가 똑같은 말이지? 라는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학생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학생분들 요거 바로 풀어보실래요? 제가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드렸으니까 원래 시험지는 완전 빈칸이고 이게 들어간다는 걸 드렸으니까 지금 선지를 읽어보시고 학생분들 전 채팅 한번 주세요.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럼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보셔야 그 체감 난이도가 인지가 되거든요. 학부모님도 혹시 답이 보이시면 저한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1분 정도만 답을 한번 받아볼게요. 벌써 답을 주는 친구들이 있네요. 답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을 잘 고른 친구들도 보이고요. 혹시 너 이것만으로 어떻게 풀어요?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앞에 한 문장 정도를 더 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원래 이게 세미콜론이니까 여기서부터가 한 문장인 거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요. 이거 가만 보시면 함정번호 보이세요? 함정번호? 이건 함정이다. 이런 거 안 보이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맹목적인 암기를 한 학생들한테 타는 함정의 유형이 딱 보여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맹목적인 암기를 안 하는 아이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맹목적 암기는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보이죠?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지금 이게 보면 강조 구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was 어쩌고 이런 걸 외웠을 거 아니에요? 요게 함정 유형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앞에가 바뀌어 있어요. 이야기와 기술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건 바로 이야기야. 이게 문제고. 제가 아까 좀 어려우면 앞문장 하나를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는 기술적 진보적 장치 아니다. 기술 진보 장치. 기술이 아니야. 이야기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에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이런 오답, 이런 대표 오답, 지금도 이거 이제 골라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대표 오답을 절대로 고르시면 안 돼요. 이런 유형이 항상 나오니까 암기를 하고, 넌 오답, 넌 아주 매력적인 함정 놓고 우리는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이야기야, 우리를 끌어당기는 건 이야기야. 2번은 이렇게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화의 줄거리가 다소 지루하게 하니까 안 지루해요. 이야기가 끌린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아니죠. 3번.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영화의 소재야. 좋은 주제야. 이거는 짬뽕이에요. 짬뽕, 짬뽕. 짬뽕에서 만든 거죠. 위에서 봤던 거, 아래에서 봤던 거. 내용 숙지가 안 될 때 고를 수 있는 선지가 3번이에요. 4번은 영화의 성공에서 중요한 건 그럼 바로 뭐야? 컨텐츠야. 컨텐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내용, 함유량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 글은 소재가 영화였기 때문에 영화에 관련해서 뭘까요? 내용이죠. 내용이 뭐죠? 그게 이야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스토리의 동의 표현이 컨텐츠라는 것까지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선지가 4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 학생은 평소에 동의 표현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전을 찾는다 해도 스토리의 동의 표현 컨텐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휘를 컨텐츠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야 이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맞힌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답은 4번이었어요. 5번에도 보면 깨알처럼 아이들이 잘 모르는 표현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 쇼오프 같은 거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은 잘 모르는 단어예요. 뜻이 뭐더라요?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아이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어휘를 섞고 이런 운영을 만들기 때문에 평소 어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계속해서 변형 유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늘 모고나 수능에서나 많이 보는 유형으로 문장 삽입인데요.
이 삽입된 문장이 원래 다른 문장과 섞여서 더 긴 문장이었는데 이걸 이제 딱 끊어가지고 잘라서 출제를 하는 게 이번 출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다르지? 라고 하면 당혹스럽게 되니까 그 당혹했을 때 당혹감을 느꼈을 때 이제 계속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항상 마음의 대비를 변할 수 있다. 내 영어 실력을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어휘 관련된 문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의 중요성은 다시 아무리 말씀드려도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중요한 건데요. 특히 좀 어휘를 더 포커스로 해서 영역풀이 같은 것도 늘 출제되는 학교가 강남고예요. 이렇게 영역풀이가 잘못된 것은 위에 글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글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다가 막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고 이걸 매칭해서 영역풀이까지. 그래서 강남고 학생들은 영역풀이도 같이 수업할 때 늘 언지하고 보여주고 매칭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건 다답형은 아니지만 다답형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하나 헷갈리면 또 힘든 상황이 오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많이 제시해주는 학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위에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 글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역시 영역풀이와 관련된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영역풀이 관련된 뜻이 쭉 나와 있잖아요. 매칭을 해서 뜻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원래 이 글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거의 영역풀이가 아까 좀 전에 있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2번의 뜻이 2번 manufacturing의 의미가 이게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면서 푸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에는 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단어도 있죠. 원래 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문장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요걸 얘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애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개가 동의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죠. 그래야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지. 모르는 순간 또 당혹함이 오겠죠. 완전 반대죠. 얘네는 답은 이쪽이었던 걸로. 그래서 영어를 어휘를 계속 바꾼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바꿀 때 어색한 것은 이렇게 묻잖아요. 의미를 바꿀 때 어색한 것은 하지만 어색한 것이라고 이제 그냥 문제 겉보기엔 달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얘네들이 동의 표현일까요? 를 묻는 거죠. 그죠? 동의 표현일까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니네요. 그래서 답이 5번. 이런 식으로 어휘학습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영역풀이. 그러니까 영역풀이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조금 이제 얼만큼 많이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어휘 얘기를 하는가 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법 문제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법 문제를 낼 때는 항상 다답 유형으로 뭐 모두 고르세요. 잘못된 것이 잘 짝지어진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그냥 이거 하나 틀렸네, 이거 다 정답 이렇게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또 어법 프린트를 학교에서 주시면 이거를 저한테 꼭 전달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서술형과 활용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도 늘 강남구 수업할 때 마지막 집보 수업까지 올 때쯤에는 항상 어법 프린트를 점검하고 영작 같이 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서술형 대비. 문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단어가 다르지 못한 것끼리 요거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 대한 판별이 정확히 되어야 그래야 밑에 있는 선지를 잘 고를 수 있겠죠. 즉 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학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문제 볼까요? 똑같이 다르지 못한 걸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밑줄이 조금 깁니다. 근데 아이들이 체감하는 입장은 단어 하나가 밑줄 그어져 있는 거랑 긴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랑은 너무 달라요. 아마 우리 학생분들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밑줄이 길면 길수록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모든 문장을 꼼꼼히 분석하고 왜 이렇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서 숙지하셔야 활용이 됐을 때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이 매우기. 이번엔 더 길어졌죠. 문장 단위로. 문장 단위로. 이건 올바른 걸 찾는 거니까 얘가 전부 다 틀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한 자만, 분석하면서 공부를 한 자만 알 수 있겠죠. 이런데 포커스가 놓이고 이쪽을 변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 학교입니다. 서술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변형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새로 넣은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어법상 틀린 걸 찾아서 또 올바르게 고쳐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쪽이었어요. 근데 특히 얘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공부할 때 어떤 누구든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수업했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엄청 강조했을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주목할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여기죠. 이 부분을 선생님이 새로 넣었어요. 없었던 걸 넣었는데 넣으면서 병렬 구조로 만들어서 병렬 구조는 아니구나. 병렬은 아니고요. 이렇게 수식을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식으로 만들면서 수일치를 못 시킨 거를 판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탠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오로메턴이 단수니까 여기다가 s를 좀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고는 좀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서술형도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좀 전에 서술형 프린트, 그러니까 어퍼 프린트 나오면 꼭 저를 주셔야 된다. 같이 시험이 가까울수록 얘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라고 하는데 어떠한 제시 단어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 요거 풀어보라고 하면 정답 맞추실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답 한번 줘보실래요? 학부모님은 그냥 한번 보시고 학생분들 여기다가 한번 채팅 좀 줘보세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럼 제가 이게 답이 원래 뭐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음. 1번을 지금 쪽쪽 주고 있고, 오, 빠른 친구는 벌써, 음, 음. 지금 살짝의 오류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 답은 지금 뭐 똑같이 준 친구도 있고 살짝 틀린 친구도 있는데 the same 할 땐 더가 있어야 되거든. the same A 그러니까 the same bag 하고 여기 대시예요. 짝이거든. 근데 여기 위치를 안 써요. 선행사에 same 있으면 선행사에 따라서 대만 쓰는 사례여가지고 이런 거. 여기는 정리는 다 줬어. 요건 많이 맞췄다. with 하고 이렇게. 이건 많이 맞췄네요. 제안했다가 뭘까요? 제안했다? 뭘 원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뭐를 원했을까요? 어법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proposed 바로 넣고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뭐니까 he 해야 돼. should 출발한다는 start. 뭐 leave도 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 왜냐면 여러분도 정답을 모두 맞추지 못했으니까. 이런 대비를 하려면 어법 프린트에 대한 공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서술형은 계속됩니다. 조건 다 지켜줘야 돼요. 이거 바꿔 넣어라. 이런 거. 월크를 반드시 써서 넣어라. 원하는 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요건을 딱딱 충족시켜서 제대로 답을 점수를 받으려면 어법 프린트에 대한 공부, 어법 활용 공부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 마찬가지. 이거는 칸수도 안 주거든요. 제시된 어휘도 없죠. 오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도 중요하지만 어법도 놓칠 수 없는 학교가 바로 강남구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문 완성 보여드릴 텐데요. 요약문 완성이 출제되는 거는 사실 타 학교에서도 있지만 강남구도 이 유형을 빼지 않고 매번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유형은 특히 2학년이 딱 되면 실제 비중이 또 올라가요. 요약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요약문으로 서술형도 풀고 많이 확장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요약문이라는 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푸는 거랑 같아요. 이제 글 읽고 근데 보면 또 빈칸 뚫어서 여기 뭐 들어갈까도 다 생각을 하는 또 2차 문제가 있었고 서술형으로 출제된 부분은 이렇게 문장을 요약문을 하면서 빈칸에 뭐 들어갈까 하는 유형이 꼭 한 시험지당 하나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학생들은 시험 범위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서 중심 내용을 영작해보는 연습 저랑 같이 꼭 하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핵심 워드를 꼭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 시험지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처음에 아까 제가 강남구가 내용 이해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영역으로 긴 선지가 많이 나온다라고 초반부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문이 이만하면 이만큼이 또 선지니까 거의 비등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글 하나 읽고 객관식도 풀고 순서 맞추고 이렇게. 이런 유형.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형. 그러니까 시험지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고난도예요. 아마 특히 이 페이지를 푸는데 아이들 시간 소요 엄청났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지문이고 이거 선지예요. 아니, 이 밑에 거. 여기가 선지예요. 아까 제가 질문 유형으로 내용이 확장 묻는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 긴 지문 읽고 이 긴 지문 읽고 이거는 처음 보는 거 읽고 이거 영작하고 정말 녹록하지 않죠. 거기다가 여기 노란색 보이세요? 이거는 변형된 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강남고 시험을 엄청 철저하게 준비해도 시험 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색들 다 변형된 파트입니다. 근데 변형돼서 서술형 분해요. 여기는 또 다 영작입니다. 어법 활용 영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법 활용 영작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 줄을 꽉 채우도록. 그러면 여기서 서술형 문제 점수 여기서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변형해서 어법 출제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시험이 강남고 시험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무서우신가요? 걱정되시나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학이고 대신 이걸 생각을 좀 바꾸시길 저는 학생분들한테 꼭 부탁드려요. 이거 너무 괴로워 죽겠다가 아니라 학교가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훈련을 시켜주는구나. 이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의고사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학교가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니까요. 그 훈련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신 자료의 스텝은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고 분석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의어 표현 같은 거 같이 정리해서 드려요. 요약문, 주제, 제목 같이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숙지,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본 숙지, 과제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로 각종 변형에 대비를 같이 해보는 시간도 가지고요. 시험 전에, 시험에 가까울수록 우리 학교만의 특성으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더 꼼꼼히 체크하면서 마지막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교재 구성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지고요. 필기본이나 이런 분석본 같은 것도 늘 제공을 해드립니다. 필기본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이 문장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색깔 구분이나 필기 구분으로 해주고 있고요. 교과서만 해드리는 건 아니고 부교재, 모의고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해드리고요. 듣기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려요.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 교재는 작년에 제가 강남고 2학년 수업할 때 썼던 표지입니다. 모의고사, 그 다음에 지문의 양이 좀 많아질 때는 폭폭으로 정리하면서 까먹지 않도록 계속 복습시켜주는 이런 자료도 저희가 드리고요. 학교별로 특화된 자료들도 있고 강남고는 어휘나 어법 프린트 관련을 공부하면 되겠죠. 교과서 자료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교과서는 일단 어휘부터 정리해서 빈칸. 빈칸은 총 1차, 2차 두 번을 풀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어법이나 어휘 변형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이 파트가 아마 강남고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밑줄 없이 어휘나 어법 같은 게 변경되어 있는 걸 어디가 틀렸을까를 골라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고 아이들은 이 부분은 꼭 빼지 않고 풀고 시험 보기 전에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유형 중에 기본적인 수능 유형, 즉 다른 학교도 모두 출제하는 그런 변형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일반 유형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특징도 같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까지. 그리고 서술형도 예상 문제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재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된다. 네, 어차피 강남고는 변형도 대비해야 되니까 교재 풀면 숙지가 되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겠죠. 내신 기간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게 선생님이 세부적인 계획을 짜드려요.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상세하게 교재를 분할해서 숙제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검사하고 학부모님께는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이 주간 계획이 쭉 쌓이면 이게 모여서 한 달 6주 시험 대비하는 과정의 전체 플래너가 되는 역할도 하는 거죠. 플래너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완전 굳건히 믿고 제가 짜주는 계획대로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적정히 짜주는 진도 플랜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지금 2학년이 된 학생들이 이제 1등급 받은 명단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실을 차례가 되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에 강남고 아이들이 전교권에 들어있는 유수한 아이들이 학원에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희 학원에. 그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대비 수업 정말 최고다라고는 얘기 정말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함께 하시면서 꼭 1등급 명단, 이름 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시간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강남구 시간이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한 타임이 준비되어 있어요. 3시간씩 2번 수업하는 것이고요. 금요일이 왜 이렇게 빠를까는 강남구가 금요일에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입니다. 원래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3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시간을 부득이하게 다른 학교랑 겹치지 않고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시로 잡았고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오시면 괜찮게 도착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 혹시 늦으시면 제가 수업하는 부분 다 녹화로 메이크업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내신을 이제 시작하시면 고3 1학기까지 10번의 내신 시험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강남구의 시험은 엄청 묵묵한 시험은 아닙니다. 매번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저는 내신 시험이
여기 뭐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학생 여러분들한테 내가 노력을 이만큼 하고 발전하고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믿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신을 하면서 언제나 엄청 만족스럽고 어쩔 땐 좀 아쉬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나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내가 나 스스로를, 나의 능력을, 나의 자기 효능감을 믿게 하는 모든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도 계속 함께 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결과 수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문지와 그러니까 방명록 대신에 설문지를 좀 작성하고 설문지에 해당하는 그 설문을 써주시면 이제 학원에서 추첨을 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에 링크를 지금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띄워드리면 이 링크를 타고 가셔서 방명록 역할을 하는 설문지를 이제 한번 작성을 하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께서도 좀 궁금하신 사항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설문지 작성하시면서 지금 여기 줌으로 뭐 마이크 열고 해주셔도 좋고 채팅으로 주셔도 좋고 그래서 잠시만요. 설문지 링크 지금 보내드렸고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으면서 궁금하신 점 조금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인사를 드리자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내신 설명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채팅창을 띄워드린 설문지 한번 되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